안녕하세요. 피규어 창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피규어샵 창업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전에도 피규어샵 창업 관련해가지고 오픈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몇 편 이제 준비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로 피규어샵을 이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시작을 했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물건을 매입을 한다든지 가게를 이제 어떻게 차려야 될까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피규어샵 뿐만 아니라 뭐 어떤 가게든지 뭐 식당이든지 뭐 편의점이든지 뭐 커피숍이든지 뭐든지 오프라인 샵이잖아요. 온라인 샵이 아니고 어딘가에 내가 가게를 내야 되잖아요. 입지 조건이라고 하죠. 어디다가 내가 가게를 내야 될까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요. 피규어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샵을 어쨌든 해보니까 자리를 선정할 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 이 가게가 쉽게 말해서 나의 고객층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품목이 문제가 되겠죠. 피규어를 내가 주력으로 할 건가, 아니면은 굿즈, 요즘 굿즈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이제 굿즈를 내가 주력으로 할 건지, 크게 이제 피규어샵이라고 하면은 요 두 가지가 되겠죠. 그 중에서 나의 이제 주력이 뭐가 될 건가, 요거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피규어랑 굿즈랑 약간 이제 그 소비층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겠죠.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저렴한 피규어라고 하면은 뭐 경품 피규어가 되겠죠. 반다이라든지 뭐 타이토나 뭐 세가 뭐 요런데 이제 후류라든지 요런데 이제 경품류 피규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낮잖아요. 보통 뭐 한 2만원, 3만원, 뭐 비싸봐야 뭐 한 4만원 요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또 이제 뭐 스케일 쪽으로 넘어가면은 가격대가 훌쩍 넘어가죠. 요즘은 이제 스케일 피규어들이 굉장히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10만원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 소비층이 연령대가 좀 높아요. 아무래도 이제 물건의 가격대가 높으니까 돈이 좀 있어야 이걸 사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비층이 20대 이상, 뭐 30대, 40대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굿즈, 뭐 요즘 캐릭터 샵들 많이 생겼죠.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갔다 왔는데 교보문고에 이제 뭐 그냥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교보문고도 그 입구 쪽에 한켠에 완전히 그 캐릭터 샵처럼 문구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존에는 그냥 대형 문구점이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캐릭터 상품들을 판매하는 어떤 펜시점이라든지 캐릭터 샵처럼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버터인가? 네, 저는 처음 봤는데 인터넷 보니까 거기도 요즘 좀 잘 나가는 캐릭터 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캐릭터 상품들도 요즘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들 이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굿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격대가 피규어보다는 낮죠. 쉽게 말해서 10,000원 미만이죠. 키링이라든지 뭐 배지라든지, 굿즈는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굿즈들은 보통은 이제 가격대가 1000단위죠. 1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이 쉽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요런 카테고리인데, 어쨌든 이제 금액대가 낮기 때문에 주 소비층이 연령이 낮아요. 중고등학생, 뭐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대표적인 이제 이 두 가지 카테고리의 연령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연령대를 노리고 내가 지금 가게를 오픈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두 개 다 팔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물건을 하면은 뭐 피규어도 하고 굿즈도 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사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살 때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이제 재고도 많이 남기 때문에 요거 적절하게 분배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굿즈 위주의 샵을, 굿즈샵이죠. 좀 위치를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를 잡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중 학교가 있는 뭐 그쪽 근처의 동네라든지, 하다못해 초중고등학생이 쉽게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데 요런 데 자리를 잡는 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주도가 대중교통이 그렇게 서울처럼 좋지가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좀 시골에 있어요. 제주 시내가 아니고 서귀포인데 서귀포 시내도 아니고 서귀포에서도 약간 촌이에요, 촌.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오려면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차가 있는 건 아니니까 서울이면 이제 지하철 타고도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버스가 그렇게 자주 다니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희 샵을 이용을 하고 싶어도 오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일단 이제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 어린이날 이제 저희 가게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오고는 싶은데 이제 혼자 올 수가 없으니까 삼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태워달라고 해가지고는 삼촌이 이제 조카를 데리고 한번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제주도는 이제 관광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여행철 있죠. 뭐 3월, 4월 아니면은 뭐 9월달, 10월달 요럴 때 이제 학생 단체들이 많이 와요.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옵니다. 피규어 아니고 굿즈 매출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굿즈 위주의 샵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학교 근처라든지 아니면은 버스나 대도시 같으면은 지하철이 뭐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치를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피규어다 학생이 타겟이면 뭐 학교 근처라면, 그러면 어른들이 주 타겟이라고 그러면 직장 근처인가? 그게 아니고 이제 성인분들은 물론 이제 접근성이 좋으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쉬우면 뭐 오기도 좋겠지만 보통은 뭐 자가용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위치를 그렇게 구애를 받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가게 오픈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가게의 위치에 따라서 가게세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물론 이제 자가로, 그러니까 내 가게, 내 집, 내 건물에서 가게를 한다고 하면 뭐 신경 쓸 바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다른데 이제 가게 세를 들어가서 이제 샵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학교 근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다든지 이러면은 가격세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샵이라든지 굿즈샵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소비층이 되게 좀 한정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매출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가게세가 비싸잖아요. 비싼 가게세를 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거 이상의 매출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피규어나 굿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내 가게 앞에 하루에 유동인구가 막 한 몇만 명 된다 라고 하더라도 이 내 매출로 이어지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결국 서브컬처죠. 서브컬처 이 문화 자체가 소비층이 되게 좁기 때문에 내 가게 앞에 많은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내 가게로 들어올 확률이 사실은 많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따져 보셔야 돼요. 내가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좋은 자리에 들어간 만큼 내 매출이 상승할 그만큼 이상의 매출 상승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좋은 자리나 나쁜 자리 가격대가 비슷하면 뭐 상관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가게세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약간 이제 쉽게 말해서 후미진 곳으로 자리를 잡는다 손 치더라도 매출은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일단 후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엄청 좋은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은 없긴 한데,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수학여행 철이 되면은 학단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명, 200명 뭐 이 정도가 아니면 몇백 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시내 한복판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가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 가지 가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소행국 테마파크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 학생 단체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소행국 테마파크 여기만 보러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제가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가게가 대략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수백 명이 지금 여기에 딱 떨어졌는데 가게가 소행국 테마파크 그리고 저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들이 왔을 때랑 이제 안 왔을 때의 매출 차이가 많이 나요.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시기가 되면 매출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라든지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온다 손 쳐도 주위에 가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손님들한테 내가 간택받을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 왜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이쪽에 취미를 가진 분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가게에 들어갈 그 확률이 많이 낮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가지고 좀 이제 비싼 자리, 목 좋은데 가게를 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약간 이제 뭐 한 블록 뒤로 들어가든지 차라리 고정 비용을 낮추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그 카페나 이제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주위에 동종 가게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에 카페가 몇 개 있다. 그러면은 잘 안 들어가잖아요. 식당도 마찬가지. 내가 밥집을 내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그 상권에 식당이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결국 똑같은 인구를 가지고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피규어라든지 굿즈샵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좀 달라요. 이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홍대 같은 데 가면은 이 가게 샵들이 많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인 덴덴타운이라든지 아키하바라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샵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카페라든지 뭐 식당을 생각하면은 그런 데는 이제 들어가면 안 되고, 차라리 이제 피규어샵이라든지 굿즈샵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쪽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피규어라든지 이제 굿즈 같은 물건이 진짜 막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막 천차만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굿즈를 사러 간다든지 피규어를 사러 간다든지 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놀러 가는 개념이에요. 놀러. 네, 구경 가는 개념이에요. 물론 물건을 사러 가기도 하지만 그냥 가가지고 오늘 하루 거기서 뭐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고 시간도 보내고 하면서 놀러 가는 개념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당이다 그러면은 나는 밥을 한 끼 먹으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B라는 식당에서 맛있는 걸 판다고 해서 또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피규어나 굿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A라는 가게를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내가 뭐 피규어 한 2개 샀어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B라는 가게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물건 샀으니까 여기는 들어갈 필요 없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B 가게도 있으면 B도 보고, C라는 가게 있으면 C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가게를 다 둘러봐요. 그리고 뭐 여기서 샀다가도 여기 갔는데 또 뭐가 있으면 거기서 또 사고, 이 한 가게를 가는 것만 아니고 여러 가게가 있으면 이 여러 가게를 다 돕니다. 놀러 간 거기 때문에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에 들어가서 내가 1층에 물건 샀다고 해서 2층, 3층, 4층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둘러보기도 하고, 간 김에 또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규어샵이나 굿즈샵이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나 가게 하나만 달랑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동네에는 샵이 10개가 몰려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굿즈를 사러 갈 건데, 아니면 피규어를 사러 갈 건데 어디를 가겠어요? 이 동네를 갈 거야, 이 동네를 갈 거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많은 물건을 보고 싶은 거지, 한두 개 내가 살 물건을 딱 꼭 집어넣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많은 가게가 몰려있는 동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 하나밖에 없으면 나는 이 가게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이 가게 안에 물건이 많아봐야 뭘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그마한 가게가 10개 있어. 그러면 더 많은 물건이, 더 다양한 가격대의 물건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게 낫지, 여기 가게 하나 뭐 1시간, 뭐 길어봐야 1시간 하면 끝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규어샵이나 굿즈샵인 경우에는 차라리, 제주도는 뭐 그런 동네가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뭐 서울이라든지 뭐 다른 대도시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서울 같으면 특정 지역에 피규어샵이라든지 굿즈샵이 이런 가게들이 있다 하면은 그런 동네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일본 가도, 일본에도 피규어샵이 되게 많잖아요. 중고샵도 엄청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만다라케도 있고, 뭐 스르가야라든지 뭐 K북스, 여러 가지 다양한 샵들이 있는데 이 동네마다 사실 있거든요. 작은 동네도 막 군데군데 막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덴덴타운, 아키하바라죠. 거기 왜 가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샵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거기 가가지고 가게들 막 구경하고 다양한 물건들 구경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려고 그 동네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종의 가게들이 내가 원하는 동네에 있다고 해서 그 위치를 피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그런 동네를 갈 수 있다면, 가격대가 잘 맞는 이제 공실이 있다면은 그쪽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피규어샵 이제 창업할 때 샵의 위치를 이제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나에 대한 이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치나
제가 상권에 크게 구애를 받는 것 같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뭐 이 가게를 가기가 너무 어렵다, 뭐 교통도 없고 차 없이는 못 간다 라고 하면은 물론 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주 타겟층이 성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역시 크게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떤 이제 그런 물건들을 많이 판다고 하면은 접근성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매출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피규어샵 하면은 피규어만 파나? 굿즈샵 하면은 굿즈 뭐 몇 개 갖다 놓고 피규어만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어떤 그 카테고리를 위주로 팔 것이냐. 왜냐면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어중간한 샵이 될 수 있거든요. 뭐 피규어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굿즈도 뭐 몇 개 있고 이러면, 피규어나 이 굿즈, 이 서브컬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오셨던 분들은 이 가게가 마음에 들면 계속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왔을 때 이 온 손님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쉽게 말해서 최대한 다양한 물건을 갖춰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돈이 한정적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출지, 피규어에 내가 포인트를 맞출지 아니면은 굿즈에 포인트를 맞출지, 요거를 먼저 이제 내가 결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아마 그 피규어샵 창업의 첫걸음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규어샵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되게 잘 되는 집은 아니지만 또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정리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뭐 댓글로 문의 주셔도 되고, 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이메일 주시거나 하셔도 되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